안녕하세요. 뮤직서커스입니다. 7월 13일에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안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뮤직서커스가 요약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자는 중등 교원 임용고시 경쟁률이 너무 과하다. 인구 감소를 고려해서 교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을 축소해서 발급하겠다입니다. 우리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이수를 하거나 교육대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소지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를 사범대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직이수랑 교육대학원은 어떻게 되냐? 교직이수는 전문교과, 선택과목 등 일부 과목의 교사 양성 체제로 남게 되고,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사 재교육기관으로 변경됩니다. 정원 조정 시기는 2026년이지만 현재도 예비교원 양성기관의 TO는 역량 진단평가를 시행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변동사항을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교생기간을 확대하는 거예요. 개편안에서는 교생을 나가지 않아도 졸업은 가능하지만 교사 자격증은 나오지 않게 되죠. 지금은 학점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에 한 학기에 걸쳐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습교사나 인턴교사제 운영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습학기제가 도입되면 월화수는 실습학교로 나가고 목금은 교생실습과 관련된 이론 수업을 듣는 시기 될 거예요. 특히 응시지역에서 교생실습을 했으면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때 재학 중인 대학교와 실습학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습학기제는 온라인 수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직과정 폐지입니다. 공통교과 기준으로 사범대 중심 양성체제만 남겨 자격증 받는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미 교직이수로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대학원 기능 변경입니다. 일반 대학을 나왔더라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 2026년부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원래도 단계적으로 자격증 발급 인원을 축소해 나가고 있었는데 2026년에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교대원은 현직 교사의 재교육기관으로 특성화됩니다. 네 번째는 복수전공자에 대해 임용 가산점 부활이 검토된다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정에서는 스팀 등 과목 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출발을 예비교원의 복수전공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 어떻게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질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임용시험에서 가산점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나 과학처럼 계열이 나뉘는 과목은 학부에서 복수전공 대신 심화교과를, 대학원에서는 추가 심화교과 혹은 타교과 복수전공을 유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적성 검증 강화입니다. 인성교육은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수도 없이 강조되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자격증을 줄 때도 임용 2차 시험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대로 적용이 된다면 임용시험에서 면접이나 토론 비중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응책은 뒤에서 살펴볼게요. 참고사항으로 교원 양성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는 예전 교육감 협의회에서부터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원 융합 전공 항목은 교대 졸업생이 중등 임용고시를 함께 보는 게 아닌가 해서 청원까지 올라왔던 민감한 사항이죠. 그런데 예전 기사 내용은 익명의 혁신이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쓰여진 거예요. 기사가 날 당시에도 통합 자격을 주는 것까지는 검토되지 않고 초중 통합학교에서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을 뿐입니다. 이번 시안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 해당 부분에 대해 융합전공교과로 중등 임용시험 응시 불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가 되시면 교육대학원 전교사 연수뿐 아니라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현직 교사가 되신 다음 교직이 적성에 맞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직접적인 영향은 2차 임용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업 실현의 경우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을 나열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한 주제를 정해놓고 지식들을 구조화한 뒤 이를 수업에 녹여내야 합니다. 음악 과목을 예로 들면 서양음악의 경우 시대별로 음악하고 미술, 건축, 패션 등 다른 장르가 서로 교류를 많이 하면서 발전하죠. 독일 낭만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한 인상주의가 적용된 음악과 회화를 서로 모아서 구조화한다든지 중세 후기에 유행했던 뾰족한 첨탑의 고딕 양식이 음악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교과서 학습활동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국가교육회의 설문 결과에 보시면 수업 지도 측면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평가 활동,
교육자료 활용 등을 지향점이라고 명시를 해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과 토의에도 방향성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설문 결과에 보시면 인성 관련 요소로 교직관, 소통과 협력, 이해와 공감, 윤리의식, 자기조절 능력 등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부터 수없이 강조했던 인적성 강화의 측면을 여기에서 녹여줘야 한다는 거죠. 면접과 토의의 정답, 즉 정해진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의 범위는 이 인성 요소들을 녹여주어야 합니다. 요즘 특히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문제 해결형 면접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실제 2018년 인천 지역 면접 기출문제입니다. 머리를 안 감고 등교하는 학생 A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담임인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하죠? 타일러서 머리를 감게 한다, 머리 감는 캠페인을 한다, 샴푸 선물을 해준다 하는 답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답들은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한 방안들이에요. 이제 세련된 답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A야, 선생님도 바쁠 때는 머리 안 감고 다녀. 근데 A는 머리를 안 감고 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지? 학습자를 이해하려는 노력, 소통,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는 능력 등을 어필하는 겁니다. 이후에 그 이유에 맞춰서 해결 방안을 끝맺어주면 좋겠죠. 이제 지금 재학생들을 위한 대응 방법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교원 자격증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이니까요. 달라지는 점을 모아보면 2022년부터 교생실습 학기제가 도입되니 그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끝내라. 그리고 교대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가라. 왜? 점점 TO가 줄어들다가 2026년에는 아예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복수 전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므로 1, 2년 안에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Q&A를 살펴볼게요. 융합전공 30학점 이수 시 교대 졸업생도 중등 임용고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시안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융합전공교과로 중등 임용시험 응시 불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2. 임용시험 출제 방향이 현장 연계형으로 변경되나요? 네, 맞습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수석교사나 현장교사가 투입되어 임용시험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번에 추가로 강조했던 점이 융합형 인재이니만큼 현장, 융합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놓고 임용시험 방향이 변화할 겁니다. 올해 초에는 임용 2차 시험을 비중 70%로 변경하는 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대원 교직이수 폐지되나요? 교원 자격증 취득 기능은 단계별로 없어집니다. 사실 지금도 일반 대학 교직이수와 교대원은 역량 진단을 매년 진행해서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어요. C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교원 양성 기능 폐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행될 거예요. 그러다가 2026년에 모두 교원 양성 기능이 폐지됩니다. 4. 교생 기간이 늘어난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학기제로 시범 운영되니 아직 교생 실습을 안 다녀오신 분들은 학기제가 되기 전에 얼른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1년 7월 13일 발표된 교육부 발표 내용 분석의 뮤직 서커스였습니다. 안전관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